우리 동네에선 그 노래를 오징어라고 불렀다. 규칙은 간단하다. 게임이 시작되면 선 안의 수비자는 두 발로, 선 밖의 공격자는 깽깽이 발로 움직여야 한다. 승리하기 위해선 공격자는 오징어 머리 위에 작은 선 안을 발로 찍어야 한다. 이때 수비자에 밀려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래, 죽는다.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 참가를 원하시면 기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456번. 게임에 돌아온 걸 환영하네. 여러분, 그날이 왔습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오징어 게임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시즌2의 첫 예고편이 공개되며 우리가 기다려온 수많은 질문에 대한 힌트들이 드러났죠. 이번 영상에서는 예고편 속 숨겨진 디테일과 복선, 그리고 시즌2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기운과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은 어떤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함께 확인해보시죠. 오징어 게임 시즌1은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456억 원의 상금을 걸고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중 주인공 성기훈은 도박 중독과 빚으로 인해 무너진 삶을 살고 있던 중 지하철역에서 의문의 남자로부터 초대를 받고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어린 시절의 단순한 놀이들이 극도로 잔인한 생존 경쟁으로 변질된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이후 총 6개의 게임을 통과해야 하는 참가자들은 상금을 향한 열망과 생존 본능 속에서 서로를 적으로 삼으며 끊임없는 갈등과 배신을 겪습니다. 에? 내가 뭐라고 했더라? 그 과정에서 성기훈은 도덕성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굿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 가져. 자네 거야. 우리는 깐부잖아. 결국 성기훈은 끝까지 살아남아 우승자가 되지만 게임의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와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어릴 땐 말이야, 친구들이랑 뭘 하고 놀아도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 죽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느끼고 싶었어. 아직도 사람을 믿나? 잘 들어. 난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래서 난 용서가 안 돼. 너희들이 하는 짓이. 시즌2에서 성기훈은 참가자였던 자신이 게임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한층 더 위험한 선택을 감행합니다. 456번. 나한테 뭘 원하지? 다시 게임을 하게 해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라! 뭐야? 너한테 벌이 앉았어. 한편 이번 시즌에서는 프론트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그의 과거와 황준호 형제의 관계가 중심이 되며 황준호가 살아있다는 게 공개됩니다. 형제가 서로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받고 이 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참가자들이 등장하며 그들의 사연과 심리적 갈등이 극한 상황 속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당신 뭐야? 여기 관계자야?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 아직도 모르겠나?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게임은 끝나지 않아. 게임의 표면적인 목적은 부채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목숨을 걸고 경쟁에 뛰어들지만 그 대가로 막대한 상금을 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 적립된 상금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게임에서 탈락한 참가자의 숫자 255명, 참가자 1명당 걸려있는 상금 액수 1억, 따라서 255억의 상금이 돼지점통에 적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이상주의적 실험이 아니라 게임의 공정성은 오히려 잔인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배우 세력과 VIP들의 오락을 위한 잔인한 장치라는 점도 드러납니다.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게임이라고요?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어겨서 탈락했을 뿐입니다.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결국 게임의 진짜 목적은 참가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상을 가정한 배우 세력의 쾌락과 통제를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즌2에서는 이러한 배우 세력의 진정한 동기와 목적이 더 깊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네가 손님들을 맡아주게.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보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을 수가 없지. 프론트맨 황인호는 게임의 운영 책임자로 등장하며 참가자들의 생사결정을 감독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당신들은 말입니다. 경마장의 말. 의외였어요. 당신은 얼마 달리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는 단순한 관리자에 불과하며 VIP들의 지시에 따라 게임을 실행합니다. Oh wow, it's bigger. Yeah, a lot bigger. 그의 과거와 배우 세력에 합류한 이유는 시즌2에서 중요한 서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VIP들은 게임의 스폰서이자 관객으로 생명을 단순한 도박의 대상으로 삼아 소비하며 극단적인 자본주의의 탐욕을 상징합니다. No! No, don't do it, you asshole! Fucking loser! How much did you bet? $1,000,000! 특히 VIP들의 존재는 배우 세력이 단순히 실험을 하는 철학적 집단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불평등과 착취를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창시자인 오일남은 게임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로 공정성을 강조하며 현실 세계의 불평등에서 벗어난 공간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의도는 인간 본성을 시험하고 자신의 철학적 이상을 입증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자네를 왜 살려줬냐고 물었지. 재밌었거든. 자네랑 같이 노는 게 자네 덕에 기억도 나지 않던 오래전 일들이 떠올랐어. 그렇게 재밌었던 거 정말 오랜만이었어. 오일남의 사망 이후 배우 세력의 어떤 방향으로 게임을 이어나갈지 혹은 새로운 리더가 등장할지는 시즌2에서 중요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시즌2의 게임은 시즌1에서 익숙했던 게임들이 병행된 모습으로 재등장하고 완전히 새로운 게임들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놀이공원이나 카니발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무대가 등장하며 참가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게임 지속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독특한 규칙은 이번 시즌에도 유지되며 이는 참가자들 간의 갈등과 파벌 형성을 촉진합니다. 더 큰 상금을 위해 게임을 계속할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성기훈은 처음 등장했을 때 도박 중독과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삶의 밑바닥에 놓여 있었고 딸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괜찮아. 어제 엄마랑 새아빠랑 스테이크하우스 갔었어. 이후 빚더미에 시달리던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게임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초반에는 의존적이고 우연에 기대며 생존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게임이 진행될수록 성기훈은 점차 자신의 연민과 책임감을 드러내며 변화하기 시작했죠. 우선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중요해. 그 사람이 약해 보이거나 기가 꺾여 보이면은
그땐 이미 승부는 끝난 거야. 결국 그는 게임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조상우와 극단적인 대립 끝에 승자가 되었지만 게임의 승리조차 그의 마음에 공허함과 죄책감을 남겼습니다. 이후 성기훈은 게임의 배후 세력을 알게 되고 게임의 장혹한 본질에 분노하고 복수를 결심하며 미국으로 떠나는 대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내립니다. 시즌2에서 성기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더 이상 나약하고 의존적인 인물이 아닌 게임의 피해자들과 잔혹함을 폭로하려는 투사로 변모할 것입니다. 게임에 다시 참여할 수도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게임의 판을 뒤흔드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황인호는 시즌1에서 프론트맨으로 등장하며 게임의 운영 책임자로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명심해.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면 죽는다. 과거 경찰로 일했던 그는 게임에서 우승해 생존했지만 체제에 순응하며 프론트맨이 되었고 이는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로 전락한 그의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면 성기훈은 죄책감을 통해 도덕적 각성을 이루고 체제의 반기를 들고자 하며 두 인물의 상반된 선택은 시즌2의 전개를 암시합니다. 황준호는 형의 실종을 추적하며 게임에 잠입했지만 형과의 대립 끝에 총을 맞고 실종되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그의 생존 가능성이 암시되었으며 시즌2에서 게임의 비밀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가번호 333번인 명기는 진기명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코인 투자 유튜버로 코인 사기에 연루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고 구독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준 후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게임에 참여한 그는 그곳에서 전 여자친구인 준이와 재회하게 됩니다. 준이야, 너가 왜 여기 있어? 참가번호 222번인 준이는 명기의 전 여자친구로 게임에서 그와 재회하게 됩니다. 네가 나한테도 사라고 했어. 그 코인. 그녀의 등장은 명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게임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가번호 7번인 용식은 상습 도박으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이를 갚기 위해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금자도 아들을 돕기 위해 게임에 참여하며 모자가 함께 게임에 참가하는 독특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엄마가 여기 어떻게? 삐까불하지 이놈아! 참가번호 388번인 대호는 부침성 좋고 넉살 좋은 성격의 소유자로 참가자들과 친분을 쌓으며 생존 전략을 펼치는 인물입니다. 그의 사연이나 게임에 참여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의 사교적인 성격을 통해 생존 확률을 높이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아픈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게임에 참가한 246번 경석과 성확정 수술을 받기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트랜스젠더 120번 현주, 과거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진기명기의 코인 투자 정보를 믿고 전 재산을 잃은 은퇴한 래퍼 230번 타노스, 마치 영화 미스트 카모디 부인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성격의 무당 44번 선녀, 456번 부천을 떠도는 사람들의 원혼이 네 머리 위에 앉아있어. 시즌1에서 기운과 도박을 즐기던 중마고 390번 정배,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면 안 돼. 군인 출신의 탈북민으로 북한에 있는 딸을 데려오기 위해 게임에 참가한 번호는 공개되지 않은 찬호이 등 다양한 사연을 지닌 참가자들이 참여하며 그들의 이야기와 심리적 갈등이 시즌2의 주요 서사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Let's get it! 야, 그럼 여길 왜 다시 들어왔냐? 이번에 다 같이 나가려고. 황동혁 감독은 독창적인 작품 세계와 강렬한 연출력으로 한국과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도가니를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을 고발하며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수상한 그녀에서는 코미디와 감동을 조화롭게 담아내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남한산성에서는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인간과 권력의 딜레마를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은 단연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작품은 2008년에 구상되었으나 당시 과도한 폭력성과 독특한 설정으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며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현대사회의 불평등과 자본주의의 잔혹성을 생존 게임이라는 독창적인 틀 안에 녹여냈습니다.
내 파란 구슬! 시즌2에서는 이야기 구조를 확장하고 새로운 등장인물들과 복잡한 갈등을 통해 시즌1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를 신층적으로 그려낼 예정입니다. 이정재는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중 한 명으로 그는 1993년 롯데 크런키 광고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모래시계를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태양은 없다에서는 젊은 세대의 방황과 우정을 그린 깊이 있는 연기로 관객과 평단의 큰 호평을 받았고, 신세계에서는 경찰과 조직 사이에서 갈등하는 캐릭터를 몰입감 넘치는 연기로 소화하며 한국 느와르 영화의 전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암살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는 빌런과 카리스마 넘치는 액션 연기로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1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는 성기훈 역으로 에미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배우 최초로 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시즌2에서는 이전 시즌에서 보여줬던 인간적인 연약함과 갈등을 넘어 더욱 단호하고 결의에 찬 성기훈의 모습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이병헌은 한국 영화계와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며 독보적인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달콤한 인생에서는 냉혹한 조직의 중간 보스 역할을 맡아 감정의 절제와 폭발을 오가는 연기를 선보이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후 강의 왕이 된 남자에서는 왕과 강대라는 상반된 인물을 동시에 연기하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잡았고, 내부자들에서는 정치 브로커로 출연해 현실감 있는 연기와 강렬한 카리스마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아이조 시리즈와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등 다양한 할리우드 작품에 출연하며 글로벌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1년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는 프론트맨 황인호 역을 맡아 가면 뒤에 숨겨진 냉철함과 복잡한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즌2에서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내면 연기로 프론트맨의 입체적이고 복잡한 캐릭터를 완벽히 표현하며 시즌2의 서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아주는 선명한 외모와 안정적인 연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며 대중과 평단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That's not the kind of face you should keep behind the mask. 그는 2015년 영화 차이나타운으로 데뷔한 이후 2018년 영화 곤지암에서 인터넷 방송 출연자로 등장해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최악의 악에서는 강남연합 보스 정기철 역을 맡아 냉정하고 현명한 리더의 모습과 첫사랑을 향한 순수한 애정을 동시에 표현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이후 2021년 오징어 게임에서는 정의감 넘치는 경찰 황준호 역을 맡아 게임의 배후를 파헤치고 이를 폭로하려는 노력 속에서 관객들에게 강한 긴장감을 전달하며 시즌1의 주요 갈등 요소를 형성했습니다. 시즌2에서는 형 황인호와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시즌2의 주요 서사를 이끄는 핵심 축이 될 예정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주요 출연진들은 한국과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며 독특한 개성과 연기력을 통해 시즌2를 더욱 빛낼 예정입니다. 먼저 그룹 제국의 아이들 출신의 가수이자 배우로 연기자로 전향한 후 변호인, 미생, 타인은 지옥이다 등 다양한 작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임시완,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영화 스물, 선배 엉덩이에 내 꽃 좀 비비고 싶어요. 청년경찰 등을 통해 대중성과 연기력을 모두 인정받은 강하늘. 그 귀요비계 소독하신 건가요? 아니, 해야 돼? 아니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스위트홈, 셀러브리티 등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주목받고 있는 박규영. 드라마 내 멋대로 해라, 영화 와일드카드 등을 통해 강렬한 개성과 유쾌한 매력을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양동근. 오빠 맛있게 드세요. 나인 9번의 시간여행, 불가살, 로맨스가 필요해 등에서 다정하고 깊이 있는 연기로 사랑받아온 이진욱, 곤지암, 더 글로리, 눈물의 여왕 등의 작품에서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분위기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준 박성훈,
그룹 빅뱅의 멤버로 음악 활동뿐 아니라 영화 포화 속으로 동창생, 타짜, 신의 손 등을 통해 배우로서도 활발히 활동해온 최승연. 이 외에도 다양한 배우진들이 합류해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서사에 깊이를 더하며 작품을 더욱 풍성하고 흥미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시즌1의 성공을 이어받아 황동혁 감독과 배우들의 열연이 어우러져 또 한 번 전세계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개를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2,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공개 후 넷플릭스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영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